바이든 미 대통령이요, 이스라엘로 출발을 했고 곧 도착을 한다고 하죠.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도 확전은 막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지금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전술과 전략, 또 땅굴 기술까지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이 나오면서 우리 군도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곧 이스라엘 도착을 하는데요. 네. 방문 목표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확전은 막아보겠다 이런 네, 생각이겠죠. 그렇죠. 일단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게 되는 것은 빅 미스테이크가 될 거다. 큰 실수가 될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이 하마스 격퇴라는 기본 목적 자체는 공감을 하지만 네. 이 가자 지구에서 인도주의적 문제를 더 일으키지 말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이 주변 아랍국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나 다른 이슬람 단체 위협을 이 방지한다는 게 이제 방지하는 차원에서 네. 지금 시리아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한 공격도 일부 지역에 대한 공격도 지금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분쟁이 중동 전체의 화약고를 지금 촉발시키는 그런 이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 미국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중동 전체 정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우려하는 겁니까? 네, 지금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 같은 무장 단체들, 네. 반이스라엘 무장 단체들의 배후에 또 이란이 있다라는 의혹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사실 시리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란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 간의 분쟁이 뭐 이스라엘 시리아 그다음에 이스라엘 레바논 일부 무장 세력 이렇게 분쟁이까지 확대가 되게 되면 뭐 이란이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더라도 무기 지원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중동 지역의 지금 정세가 더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되도록이면 미국이 중동 지역에 관여할 수 있는 걸 좀 줄이겠다라는 게 그동안에 한 2010년대 이후에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었고 그렇군요.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그런 쪽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들어온 소식 뉴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가자지구 내에 있는 병원이 폭격을 당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5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대표와 만나는 것도 취소됐고, 그렇죠. 예, 네네. 뭐 이 근처 나라 중동 국가들도 만나야 되는 건데 다 취소가 됐어요. 네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게 전쟁에서 가장 지금 이 사실 뼈 아프고 네. 또 일반적으로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이노선트 피플이라 그러죠. 네. 무고한 양민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일이고 이 가자지구 병원 폭격 같은 경우 전형적인 일이거든요. 네. 적어도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인도적인 참산, 그다음에 민간인 피해 확산으로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중재 노력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이번 폭격을 두고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주장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일단 뭐 하마스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게 다른 무장 단체 이슬라믹 지하드 오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다라고 있죠. 주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언론들이 해외 언론들이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라인에 이스라엘이 5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지금 가자지구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이제 이 서방 통신사들 특히 AP라든가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과정에서 지금 병원이 폭격당해서 수백 명이 지금 사상을 당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지금 이거를 딱 명쾌하게 얘기하기가 지금 꺼려하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누가 했느냐를 지금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국제조사 보낼 수도 없는 거고요. 보통 이런 사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사안, 이 사안이 누가 벌인 것으로 가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미국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사안은 확전을 막으러 간 바이든 미 정부라든지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네, 일단
이게 누구의 소용이라는 게 밝혀주는 쪽은 지금 국제 여론으로부터는 완전히 그렇겠죠.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이 가자 지구에서의 작전 자체 어떻게 보면 더 넓게는 하마스를 대하는 방법 자체에 대한 국제적인 그 비난에 전에 없이 강력한 비난에 직면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사실은 어느 쪽이든 본인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증거인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2제3의 증거인멸 조치가 혹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 지금 또 한 번 이런 상황이 재현되는 걸 막는 거, 그다음에 증거인멸에 대한 어떤 이 저지 네.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이 가자지구 지상 작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네. 또 다른 피해들이 양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지금 일단은 일정 부분 자제를 촉구하는 조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네.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많아요.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자 회담도 취소가 된 거예요. 네네. 요르단 국왕 또 이집트 대통령 팔레스타인 수반까지 다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화면을 보면요.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열릴 가능성은 지금 낮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은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이 방문을 취소가 정점으로 이 사자 회담이 됐는데 예. 그 기획이 됐는데 워낙 사안이 급박하다 보니까 네. 이 취소하고 갔단 말이에요. 어.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지금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해결해야 할 있거든요. 문제가 쌓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한번 만약에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체류 일정에 따라서 변수가 있지만 예. 열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다시 열릴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예. 보셨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펼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지가 네네. 꽤 됐는데 지금 이제 병원까지 폭격을 당한 상황이어서 이 상황에서도 국제 여론 안 좋잖아요. 이런 네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과연 지상전을 펼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네타냐후 정부 성향으로 볼 때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상 작전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자지구라는 것 자체가 예. 팔레스타인도 지금 팔레스타인 임시정부도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 애초에 지금 분쟁을 촉발한 최초 공격을 시도했던 그 하마스의 본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가자지구가요. 예, 두 번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어중간하게 네. 만약에 또 휴전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나오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 무엇보다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 그 리더십을 강화를 하려고 하는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예.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주변국이요. 자, 이스라엘 그 가자지구 주변국들을 보면 이집트 있고요. 바로 네네. 밑에 그리고 옆에 요르단이 있고요. 네. 그 레바논 위에 다 있고요. 네. 이런 주변국들의 지금 이해관계도 복잡하잖아요. 예, 뭐 한 세 가지 정도 변수를 네, 봐야 말씀해 될 주세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이 팔레스타인 내부의 분열이고요. 이게 이제 예, 하마스하고 이게 가자지구가 근거지죠. 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임시정부에 또 하나 참여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있죠. 비교적 온건 그 노선을 지향하는 파타. 파타.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트뱅크라고 불리는 요르단강 서안 서안 지구. 지역을 예. 근거지로 하고 있고요. 이 둘의 분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행정부 변화에 따라서 예. 1993년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간의 네. 평화 약정들을 예.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웨스트뱅크와 가자 양 지역을 사실상 팔레스타인의 이 관할이 미치는 지역으로 예. 다시 말해 이걸 두 개 국가 해법이라고 하면 투 스테이트 예. 그 두 개 국가 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예. 이 방안들 자체를 실적으로 수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스라엘 입장이 달라졌고요. 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독립국가로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한 경우는 있었죠. 지금 리쿠드당 집권 이전만 해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미국의 대중동 정책들 어느 정도 이 대중동 정책에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 조합이 나올 수는 여러 있는데요. 조합, 여러 해법이 그래도 이렇게 나올 보실 수 수 있는 있다.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동정적이고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 93년에 오슬로 그 협정의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는 제가 볼 땐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무슬림권은 공통적으로 그런 오슬로 생각을 협정의 가지고 구체적인 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예?
그 오슬로 협정이 지켜져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자가 서로가 국가급 그 실체라는 걸 인정을 하고요. 서로가 인정하는 예, 평화롭게 거. 예. 공존할 방법을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관할권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 주변국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다 있잖아요. 예, 그 나라도 있는데.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모르잖아요. 특히 난민들이 그렇죠. 또 넘어올 수도 있고요. 이들 나라도 이 분쟁이 확산되고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원치를 않습니다. 예. 원치를 않지만 예. 때로는 그 이들 국가도 계산에 따라서 파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또 하마스를 은근히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다만 분명한 거는 이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이제 이 이집트라든가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 예. 결국 직접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이게 분쟁이 되는 거는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 생각이요. 또 하나가 예. 중동에서 서서히 이 개입을 또는 관여를 축소해 나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그리고 예. 사실은 이 트럼프 행정부 전후에서 미국이 집중적으로 그 바이든 행정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미국이 중동 지역에 대한 관여를 조금씩 이제 줄이면서 예, 이스라엘과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무슬림 국가들 간의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그래서 작업을 했거든요. 최근에 여러 나라하고 수교하고 이거를 있다면서요? 수용을 예. 하면서 자국의 이 득실을 저울질하는 게 사우디나 이집트 같은 국가들이라면 예. 이걸 아예 적극적으로 은근히 깨고 나오는 쪽의 구도를 바라는 게 이제 이란이라든가 네. 시리아 같은 거라고 보죠. 예. 알겠습니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좀 짚어봤고요. 예. 다시 이제 가자 지구에 집중을 해볼게요. 예.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을 한다면 예. 네. 하마스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마스 땅굴 굉장하다고 네,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이 땅굴이 북한에게서 기술을 전수받았다 이런 보도들 나오더라고요. 뭐 그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 땅굴뿐만 아니라 지금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는 이 대전차 로켓 예. 발사관 예, 이게 예. F7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지금 그 구소련의 RPG-7 발사관을 북한이 개량해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거를 대외에 수출할 때 F7이라는 명칭을 부여를 하거든요. 예, 예. 뭐 무기 체계도 그렇고 또는 교리도 그렇고 우리 군 당국에서는 서로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보면은요. 예. 둘이 닮은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가 상대방과 공조는 없고 이 무력 투쟁의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어떤 증오나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똑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한쪽에서 이런 전술을 써서 이익을 봤다라고 하면 그거를 닮으려고 하는 욕구는 분명히 있겠죠.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지상전이 시작이 된다면은요. 하마스도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땅굴 같은 곳에 오래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상전이 오래 갈 수 있고요. 그러면 민간인 희생자들이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네네. 그걸 가장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병원 폭격을 누가 했냐에 관계없이 아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가자지구 작전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게요. 예, 예. 이게 전부 민간인 소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충분한 시간이라든가 이걸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마스의 위협을 제거한다라는 그 명분은 있지만 예, 예. 이 집중 폭격을 가해 생긴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들어가서 이스라엘군 희생도 커지게 되면 점점 아마 작전 자체도 민간인과 하마스를 구별하지 않는 작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우려가 크죠. 네,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도 만났잖아요. 이 러시아, 중국 역시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외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네. 지금 어떤 메시지,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 중국이 발표한 것들이 있었죠. 러시아가 얼마 전에 결의안을 냈어요. 결의안 내면서 이게 지금 글쎄 러시아가 지금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인도주의적인 이 참상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예. 기존의 오슬로 협정에서 나왔던 네. 이국가 해법, 이국가 해법. 예. 다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공존의 해법을 받아들여라 네. 이런 걸 촉구하는 결의에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안보리에서 부결은 됐습니다만 네. 똑같은 입장일 것 같아요. 지금 양쪽 다 자제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 가자지구에서 작전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이 입장이 나올 거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민간인 피해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아마 대외 명분상으로는 예.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미국과 거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다 유엔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가 동의를 하면 유엔 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네네. 미국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입니까? 다만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이 틀리겠죠. 예, 예. 그리고 뭐 지금 인도주의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있던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자국들이 인도주의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예, 당장 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지금 인도주의적 그렇군요. 문제도 예. 이건 러시아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되기가 힘든 거죠. 알겠습니다. 네, 바이든 미 대통령 잠시 뒤에 이스라엘 도착을 하는데요. 중동 국가들과의 연쇄회담이 지금 현재로 취소된 상황인데 차도현 박사는 다시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